윤석열과 김건희는 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까요? 왜 본인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어, 왜 그럴까요? 왜 본인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특정한 계기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은 있잖아요. 저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은 태어날 때 DNA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태어나면서 사실은 우리는 천명이라고 하죠. 그런 사명들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 사명들은 네가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몸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항상 그것이 맴돌아요. 근데 그것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루어지는 것은 요만큼, 안 이루어지는 건 생각해보면 요만큼. 그런데 자, 윤석열과 똑같은 사주도 많겠지요. 김건희와 똑같은 사주 많겠지요. 김건희와 똑같은 사주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룸살롱에서 일했을까요? 룸살롱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윤석열과 똑같은 사주인데 왜 어느 놈 서울대 못 간 놈도 있을 거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사주 중에 20대 중반에 죽은 애가 있어요. 저는 그때 크게 다쳤어요.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저 안 죽었잖아요. 걔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걔를 그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웃기죠? 근데 저는 그때 안 죽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고가 죽을 뻔한 사고를 차에 몇 번도 받쳐고 했지만 왜 안 죽냐면 저는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25살 때 알았어요.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를. 그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알은 거예요. 그 사고 나고 그 이후에 알았어요. 20대 초에 그랬으니까. 제가 수행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딱 시작하는 순간, 그걸 보통 계시라고 하죠. 계시, 예언.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죽을 놈은 아니구나. 나 육체적 수명은, 내가 제가 그래 죽을 고비가 두 개가 있는데 몇 살 넘어가면 유선 몇 살에 죽는다. 근데 그 앞전에 죽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저는 죽어도.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뭐 해놓은 것만 있으면 상관없고. 근데 그때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죽음은 세 번이거든요. 한 번은 이미 경험했고, 그 다음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죽을 고비가 세 번 있었는데, 첫 번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주에 대부분 겪는 건데, 어떤 사람은 왜 그때 죽었을까요? 저는 다치게 맺고. 그게 사명의 차이입니다. 타고난 거의 차이. 왜 그럴까요? 간단하잖아요. 부모가 다르잖아요. 부모와 나라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사주 똑같지만 부모는 다 다르지요. 부모의 사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씨앗의 모양이 다른 거고 사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나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원래 부모를 다 봐야 정확하게 본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내 한 명 보는 거 외에 내 부모까지 최소한 봐야 부모 사주를 알고 나를 알면 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하고 똑같은 사주인데 아버지 어머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아도 다른. 그래서 사주는 절대 같지 않다니까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사주 같은데 왜 다르냐고. 사주는 통계 아니냐고. 아니지 바보야. 부모가 다르잖아. 그럼 그 위에 올라가면 만약 3대까지 올라간다 쳐봅시다. 그죠? 요즘은 3대까지 가능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내 만약에 있었으면 내 자식이 있었으면 3대까지 가능하잖아요. 3대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아내 자식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서 더 정밀하게 보려면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나왔으면 내 부모 내 와이프 부모 사주가 그래서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주를 볼 때 하나만 보니까 여러분들은 글자만 해석하니까 이런 거지만 글자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임합이 30%로 작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장간과 정임합이 70% 작용하는 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 알겠던 이보통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글자로만 공부한다고 절대 그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나머지 30%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나머지 30% 때문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윤석열과 똑같은 사주가 있어도 절대 그 사람은 이름도 윤석열이 아니요. 부모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비슷하기는 있어요. 뭐 체형이 어느 정도 비슷한 이런 건 있어요. 하지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윤석열과 똑같은 사주 서울대도 못 간 사람이 있고 구술을 못하고 검찰총장 못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주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주가 다르면 통계로 아니요. 통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주 명리학이랑 그만큼 복잡하고 우주의 비밀을 담그는 거. 우주의 비밀을 사람이 실현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초전, 선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택되는 사람들한테 딱 안에 해서요. 그래서 건의가 그러잖아요. 그 서울의 밤인가 뭐 서울의 벗인가 그 방송에 나와잖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영이 맑았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김건희는 어릴 때부터 그냥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여튼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김건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요, 대단한 영혼이 맞아요. 윤석열도 겉으로 좀 사고를 쳐서 그렇지 아주 대단한 영혼이 맞아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은 아주 대단한 영혼들이 아주 능력 있는 거의 천사급들이라야 저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저 성격으로 저 나쁜 짓을 하면서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신가라는 이야기에 나온 히틀러는 천당 같단 말이 바로 그겁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그런 하여튼 뭐 전쟁 범죄를 통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게 나오거든요. 히틀러로 그 영혼이 태어나기 위해서 선택받은 영혼이 들어간다고. 왜? 저거 너 감당 한 10명씩 하고 니 감당할 수 있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안 들고. 야, 자신 없어. 제의뽑기 한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 내려온 그 선택받은 겁니다. 제가 가볼게요. 니 좀 잘할 수 있겠나? 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능력치와 일이 거의 매칭이 잘 되면, 와서 뭐 어떻게든 뭐, 잘 넘어가는 건데, 능력치 매칭 잘 안 되잖아요. 찌그락짜그락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여파가 좀 더 커지냐, 덜 커지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렬이나 이런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은, 김건희는, 성렬이는 이런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느긋한 거고, 김건희는 그 말의 핵심입니다. 나는 영이 맑아서, 어지간한 사람은 다 눈에 보인다. 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맞아요.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그 사주가 신기가 있어요. 사주도 신기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신기가 있어요. 다만, 격이 떨어질 뿐이에요. 격이. 그리고 김건희는 그래서 영이 맑기 때문에 어지간한 도사들하고 앉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전생이 민비하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생이 민비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있던 영혼은 아주 급수가 높은 영혼이거든요. 일반 길거리에 있는 그 무당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릅니다. 그런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선제적으로 자기가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너 이까지 한 70까지만 해 했는데 나머지 30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늘은 그거는 그냥 자율권으로 주는 겁니다. 뭐 하려면 하든지. 어차피 니는 70 안 될 70밖에 못 하니까 하고 내려주는 겁니다. 그 내려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 건의는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중에 맞는 것도 하나 있어요. 앞으로는 여성형 지도자, 여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다. 여성형의 정책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막 강아지 이런 거 사실은 뭐 애완견, 반려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 한 집을 살고 걔를 뭐 가족처럼 사랑하고 별로 안 해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한 집에 들어가고 살고. 하지만은 가식적이지만 김건희가 보여주고 있는 저 모습들은 틀린 건 아니에요. 저런 형식으로 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것을 자기 진심으로 하는 거 한 40% 나머지는 60%는 가식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볼 때 명리학의 관점은 주역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낸 행동이 잘 되고 못 되고 갖고만 판단하는 것은 세속적인 판단이에요. 그는 세속의 법이나 세속의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하지만 건의는 이건 잘하고 있어요. 딱 자기한테 주어진 이 사명이 이겁니다. 성렬이도 원래 자기한테 주어진 거는 긴장감 조성하는 거였어요. 둘 중에 야 나가지고 일단 너희 둘이 싸워봐. 재명이하고 이재명하고 둘이 싸워봐. 재명이하고 성렬하고 둘이 싸워봐. 왜? 전생에도 싸웠으니까. 전생에도 하나는 아빠하고 하나는 아들이고 전생에도 싸웠으니까 한 번 더 싸워. 전생이 너무 재미없었다. 좀 더 제대로 싸워봐. 왜냐면 전생에 너무 이게 고정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자고 대원고나 제대로 안 됐거든. 파이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실 허지부지가 끝났잖아요. 민비는 이상이 돼. 그래서 빨리 스톱시키고 이제 이번에 새로 제대로 싸워라. 제대로 싸워라. 너도 좀 구수하고 좀 많이 세상에서 많이 뒹굴고 너도 고난과 역경이 많을 거야. 개인적으로 고난과 역경이 많았죠. 나 20대 넘어가지고 제가 볼 땐 두드려 맞아 다잖아요. 이렇게 고무호수 얼마나 꼴통이었으면 그랬겠어요. 꼴통이었잖아요. 이재명도 보세요. 그 뭐 말로 못 나오고 다 있잖아. 항상 하는 말 그거 있잖아. 항상 약점처럼 나오는 거. 형수한테 욕한 거. 저는 그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 뭐 형수가 잘못되면 욕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그걸 하니까. 저도 만약에 그러니까 뭐 우리 가족한테 욕을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저가 있는데 딱 판단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뭐 안 맞고 뭐 했다면 저 더 심하게 할 겁니다. 저는 욕 들어봤는데 뭐 그 사람 욕을 평상시 잘 못했더만 이재명은 그게 있잖아요. 욕하는 거 들어봐도 이게 몸에 배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는 한 번씩 욕을 해도 몸에 배에 있기 때문에 또 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급력이 커요. 제가 그랬으면 그 오줌 질 싸지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두 사람이 파이팅 이제 링에 붙은 거잖아요. 붙었는데 승패는 화수미제 알아서 결정해. 이긴 놈 뭐 알아서 가져가라. 아슬아슬한 판정승으로 이기잖아요. 자 그러면 리벤지 매치 할 거거든요. 참 이 다음에 둘 다가 한 번 다 떠야 돼. 무조건 이번 생에서는 둘 다 한 번씩 다 떠야 돼. 왜냐?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든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서 여기 바닥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 바닥에 오를 때까지 이재명이 했으면 이래 이재명이 먼저 대통령이 됐으면 뭐 이래 내려오다가 뒤에 누군가 정권 잡았을 때 그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성렬이가 잡으면 훅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훅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잡으면 내려. 결국은 바닥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시고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남을 방법을 연구하시라고요. 뭐 제가 이야기한 거 그냥 괴담으로 치부하고 뭐 그래 치부하면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다 증명할 거니까. 결과가 증명될 거니까. 부동산 왜 자꾸 안좋다 소리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동산이 다 망해야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가고 있는 사람 다 망하고 새로운 주거 환경, 복지 환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새로 나와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이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산업 구조가 변경되려고 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주가 바뀌어야 돼요. 의식주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그 주거 환경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샀던 사람들 있잖아요. 영끌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중산층이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많이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 빨리 내려가려면 얘가 빨리 망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망해야 돼. 어떻게 빨리 망합니까? 그게 바로 한 방에 보내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보내든지 코인으로. 코인을 많이 안 하니까 제일 큰 게 이거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누가 가져갑니까? 제일 일본 소득은 은행이 이득을 보죠. 은행에 빈 돈을 빌어서 다른 일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저리로 빌려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주거 환경 이런 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이제는 집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주거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자동차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이제는 뭐 차 굳이 살 필요 없다. 안 사도 된다. 대신에 우리 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너스가 제공될 거다. 왜? 테슬라 차를 사게 되면 이제는 스타링크하고 바로 차가 연결이 돼요.
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스타링크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우리 한국 들어와 그 스타링크 들어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내가 SK 통신을 안 써도 된다고요. 테슬라 차를 사게 되면 테슬라 안에 이게 자동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하고도 연결시켜주고 다 하면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내 거 다 써라. 훨씬 빠른 거로 전 세계 촘촘히 연결되는 거로. 그래서 자동차를 사면 모든 사람이 다 할 필요 없다. 필요한 놈을 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동차를 내가 하나 사면 나는 그거 내가 출퇴근할 때 외에는 그냥 지금 우버나 이런 거 좀 놔두면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운전 안 해도 되잖아요. 놔두면 내가 타는 차를 누군가 지금 뭐 쇼카 하듯이 다 타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누가 타고 뭐 하고 이건 다 나오잖아요. 차 안에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근데 기록 다 될 거니까. 그리고 차 안에서 이상한 짓 하면 이상한 짓 해라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본인이 했던 건 기록 다 되니까. 이거 절대 안 막혀요. 못 막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요. 그런 데이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 못 막습니다. 개인이 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운행 기록이 다 공적으로 남아야 자율주행 시스템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글이나 아이폰 사실은 다 그거 비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구글 다 뒤지면 다 나와요. 구글이 지금 그걸 안 할 뿐이지. 만약에 구글에서 공개해버리면 여러분들 맨날 메시 어디 간 거 다 나옵니다. 지금 폰 들고 다니면. 그게 폰 살 때부터 없을 때까지 다 있습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구글 타임라인 들어가 보세요. 본인이 어디서 뭐니 다 나오잖아요. 자율주행 시스템 나오면 그게 더 심해져요. 더 엄격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특수 차량들 특수 차량 그 배분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 시스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군용 차량이라든지 뭐냐 그 정보 요인들 아니면 정보기관 차량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데 그런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반인들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간단한 이런 시스템들이 생기면서 옷도 이미 뭐 우리는 대부분 싼 거 사입잖아요. 여러 가지 자라 같은 데 사입잖아요. 대부분이. 자, 이렇게 되면서 경제 구조가 슬슬 망해야 부자들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빨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맡은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1번 김건희, 2번 이재명, 3번 윤석열. 사실은 김건희와 이 이재명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사명을 띄어난 세 사람. 1. 김건희, 2. 이재명, 3. 윤석열입니다. 성열이는 3번이에요. 자, 이러다 민주당 편이에요. 이런 거 알면 민주당 때 난리나지.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앞으로 이제 하지요? 그 다음 또 다음을 할 거잖아요? 진짜 제가, 이번에 탄핵 사건 이렇게 났을 때, 제가 이제 지인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진짜 큰 시나리오가 뭔지 아냐? 이래. 뭐냐? 진짜 대한민국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시나리오, 대한민국이 제일 망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대한민국이 생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냐? 윤석열이 탄핵 가서 부결되고 다시 돌아와서 본인 힘으로 개헌하고 다 해가지고 근데 국민적인 어떤 저항이 생기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엉망진창되고 치고받고 나라가 거의 자멸한 수준까지 가고 성계는 절대 자기 발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시나리오 최선의 시나리오로 생각했는 건데
그래까지 여러분들이 못 견딜 것 같아서 하늘이 그 시나리오는 안 쓸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외국에서 저 아르헨티나 히비르가 뭐 이 사람 되고 다른 나라가 다 지금 유럽이나 모든 엉망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이런 뭐 일론 머스크나 성렬이나 이재명이나 뭐 건이나 재명이 이런 사람 전부 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재명이도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되면 뭐 복지한국을 만들고 뭐 하고 만들 것처럼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요. 본인이 지금 대통령 딱 다음 되잖아요. 엉망진창됩니다, 진짜. 왠지 아십니까? 성렬이가 자, 보세요. 경제정책은 빠르면 그 정책의 성과가 3개월, 늦으면 6개월 안에 나와요. 그게요. 지금, 자, 탄핵 가결됐다. 그럼 대통령 선거 한다. 대통령 선거 받아놨을 때 그 전까지 지금도 엄청나게 국고 다 뽑아 쓰고 있는데, 재명이가 대통령 딱 돼서 받았으면 황당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엉망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렬이가 잘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거. 완전히 여기서 훅! 여기서 10초에서 훅! 근데 이걸 2년 만에 훅 와, 대단한 거죠. 하늘이 선택해서 내보냈는데 그 선택이 대단한다. 선택받은 사람으로 내려온 건 맞는데 지 혼자서 너무 또 여기 오바인 거예요. 성렬이 오바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엉망된 겁니다. 앞으로 더 엉망될 거고. 그래서 정말로 긍정적인 미래, 발전하는 미래, 뭐 이런 걸 보고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제 채널에 와서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잘 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잘 되는 쪽에 가가 있거든요. 제가 사주 보면서 만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다른 경로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 내가 그냥 이렇게 제가 유튜브나 이런 활동하면서 뭐 인스타나 활동하면서 만나는 분들. 근데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앞으로는 세상에서 위에 올라 있을 사람들은 제가 이 계통에서 유튜브나 인스타 제가 사회 활동하면서 만난 쪽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만 오시는 저 단골 이런 분들 중에는 세상이 이렇게 쫙 나뉠 때 여기에 갈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지금 계속 만나는 분도 있고 몇 분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힘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힘 빠지게 하는 거 맞습니다. 불필요한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어떻게든 밑바닥이 안 떨어지게 여기에 어떻게든 상층부에 남아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욕심 과욕 부리지 마세요. 정말 과욕 부리지 마세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받은 대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성렬이처럼 오버해서 중력 가속도를 더 늘려가지고 빨리 떨어뜨리니까 지금 적고를 당하는 건데, 안 그랬으면 그냥 5년 동안 해먹을 수 있는 건데, 하면은 그거에 5년 동안 해먹든지 2년 만에 그치든지 2년 만에 그치면 대타 투입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경기는 뭐 콜드 게임을 마무리하든지 구해가든지 연장 가든지 어차피 오늘의 경기만 끝내면 된다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늘의 사명은 그래 무섭습니다. 하늘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그다지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귀중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하늘을 볼 때는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사과가 싹이 나기 전까지, 사과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 싹도 얼마나 나무잎 잎사구 하나 얼마나 잘 가꿉니까? 하지만 싹 나면요. 잘라버려야지. 나는 열매들도 잘라내잖아요. 제대로 된 거 상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가느냐가
가느냐는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머릿속에 그 영혼 안에 숨겨지. 왜냐면 영혼은 그 한 번씩 자각을 하거든요. 자다가 한다든지. 근데 그거를 어느 날 뭐 천공이나 아니면 어느 날 책을 보든지 어느 날 무슨 영상을 봤는데 후천이란 게 있고 뭐 그게 바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건의처럼. 뭐지? 바로 뭐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 벌어 성공한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거 하면 되겠다. 그럼 그거 딱 하잖아요. 그 외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살아가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을 겪는 거고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도 자유의지 이런 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견이나 건의나 제명이점제 사고를 치는 겁니다. 이재명도 사고 많이 쳤잖아요. 지금도 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사람들은 하늘의 선택을 받아서 저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명. 그래서 그런 걸 잘 읽고 다음 미래나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